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심 풍경이 변했습니다. 점심시간 자리가 빼곡했던 식당들은 한산했고 커피숍엔 사람들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후에 오후의 직장가 모습인데요. 그러나 다른 풍경도 보였습니다. 번화가 편의점에서는 테이블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술집문이 닫히는 9시 이후에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맥주를 마시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술판을 벌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대신에 규제 대상이 아닌 프랜차이즈 빵집에 3, 4, 5 모여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평소보다 손님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지 사흘째 곳곳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겨우 일주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 그걸 못 참아요. 그래. 거리두기 2.5단계 처음 가보는 길이니만큼 허점도 많겠죠. 그렇지만 그 구멍을 메우는 건 바로 우리의 시민의식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고통의 시기도 더 빨리 끝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5명으로 닷새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방역당국은 국민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잘 지켜준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200명대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맞춰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느냐 꺾이느냐 이번 한 주에 달렸습니다. 짧고 굵고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모두의 건강과 온전한 일상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나를 양보하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과대학, 정원학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이 이런 집단행동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모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명분 없는 단체 행동을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명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운영자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동맹휴학과 국시거부에 대한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하고 학교와 학년별 투표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 등으로 각 학교 대표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토록 부추겼다. 이로 인해 휴학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배나 전공의의 협박을 받았으며 국시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이 작성돼서 익명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니 이게 의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까? 군대입니까 이거? 의사의 힘은 파업이 아니고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나오는 거란 사실 그 어떤 지식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양보안을 걷어찬 전공의 단체를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면서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 촉구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어떤 좋은 말로 치장을 해도 코로나19라는 전쟁터에서 도망간 군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코로나 전쟁 최일선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만이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천여 명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평균 진료비가 63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예상 진료비 65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괴발 감염이 확산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를 두고 개신교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내 10여 개 단체가 한국교회가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 이런 성명 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의 주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교단에서 추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어느 하나 빼먹지 말고요. 내가 낸 세금, 국민 혈세,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귀 기울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그 어느 것보다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